세계보건기구 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을 만큼 우리 몸에 극히 해롭다고 알려진 미세먼지 올 봄 들어서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죠.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낮다는 미세먼지 좋음 예보일 때는 그래도 좀 안심하고 외출을 하시죠. 그런데 도심에서는 이런 예보와는 상관없이 아주 위험한 곳이 있다는 사실이 뉴스토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곳은 어딜까요? 이번 달 서울에서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마음껏 숨 쉴 수 있었던 날은 단 이틀. 눈이 지금 나빠져버리고 모든 것이 키가 나빠지고 다 나빠지네요. 기꺼이 장사한대로부터. OECD 국가 중 5번째로 미세먼지가 많은 도시로 측정된 서울은 전역이 미세먼지에 포위된 지 오래입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 미세먼지가 우리의 신체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호흡기까지 영향을 준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더 작은 먼지들은 중추신경계, 뇌까지도 침투를 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일수록 공황장애나 우울증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가 그렇지 않은 날보다 한 10% 정도 더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가 매우 심한 날에도 각종 야외 행사는 어김없이 열리고 있습니다. 거의 자살행위나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관하는 거는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건강을 포기하겠다는 얘기가 다름이 없거든요. 완연한 봄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봄하면 꽃보다 미세먼지를 먼저 떠올릴 만큼 최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심각한 수준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외출을 할 때 날씨와 함께 미세먼지 예보를 함께 챙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미세먼지 예보가 보통이거나 좋음일 땐 정말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걸까요? 2년째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있는 30대 직장인 장태민 씨. 그는 매일 송파구 집에서 금천구 직장까지 약 30km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달립니다. 잘 갔다 와. 내가 갔다 올게. 이따 봐. 조심해서 갔다 와. 차 조심. 지금 오빠 근데 마스크 왜 안 했어? 여기 챙겼어. 얼른 하고 갔다 와. 꼭 해. 자전거 타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유일한 걱정이자 불만은 미세먼지를 막아줄 마스크를 안 쓴다는 것. 기관지가 원래 튼튼하지 않아서 마스크를 저는 하라고 말을 늘 하거든요. 애들도 그렇지만. 근데 본인이 답답하니까 어른이라서 말 잘 안 들어요. 아내의 걱정을 알지만 장 씨는 미세먼지가 그리 걱정되지 않습니다. 기침도 좀 많이 하고 이제 콧물도 나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별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먼저 장태민 씨 출퇴근 경로인 한강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봤습니다.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이제 40대로 나오고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이제 11로 나왔는데 일단 그 정도면은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보통이고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좋음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운동하시기에는 적합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 씨의 출근길 30km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도로를 중심으로 측정해봤습니다. 분명히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것으로 예보된 날이지만 도로 곳곳의 미세먼지 상황은 놀랍습니다. 계속 올라가네요. PMI 162까지 올랐네요. 네,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런 엄청난 수치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151까지가 미세먼지의 매우 나쁜 농도인데 161 정도면은 사람한테 매우 나쁘게 영향을 끼칠 수 있죠. 저희가 매우 나쁜 수치를 훨씬 상회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상이니까. 미세먼지 예보에는 농도가 높지 않은 날인데 왜 실제 도로에는 이렇게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걸까요? 그날의 기상 예보가 좋든 나쁘든 간에 교통량이 많은 곳에 가면 항상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상 예보에 상관없이 일단 교통량이 많은 곳은 미세먼지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강을 위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도로 가득한 미세먼지 탓에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인 겁니다. 저 오늘 생각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미세먼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결과를 보니까
너무 지금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도로변으로 올라와서 자동차 옆에를 지나가거나 이럴 때는 거기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바로들 마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데다가 자전거 같은 것들을 타다 보면 운동량이 커져서 호흡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먼지나 오염물질들을 마시는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문제는 도로 안뿐만 아니라 도로 옆 인도도 미세먼지로 가득 차 위험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측정을 보통 해보면 가장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은 건 결국 이제 도로 안입니다. 도로 안이 가장 높고 도로로부터 이제 오염물질들이 이동을 해서 도로 변으로 오게 되는데 인도로부터도 한 3m 정도까지는 굉장히 높아지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옆 인도의 미세먼지 수치는 과연 일반적 예보와 일치할까요? 서울 전역의 미세먼지 수준이 보통으로 안심해도 된다는 예보가 나온 날, 신촌 로타리와 강화문, 강남대로 등 도심 곳곳 인파로 북적이는 인도의 미세먼지 수치를 측정해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분명 예보는 미세먼지 걱정이 없는 날이라고 했지만 실제 측정된 수치는 미세먼지가 심각하게 많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 장소들은 하나같이 차량 통행만큼이나 사람들의 통행도 몰리는 장소들.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해야 하는 곳에 놀랍게도 최악의 미세먼지 수치가 측정된 겁니다. 미세먼지 예보와 실제 측정치가 이토록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관측소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서울 전역의 미세먼지 측정소는 모두 39곳. 그러나 측정소 가운데 60% 이상인 25곳은 차량 통행이 많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도로변이 아닌 숲이나 산 정상 또는 주민센터 옥상 등에 설치됐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는 위치가 대부분 어디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측정들을 해요. 근데 사실 우리 생활은 대부분 도로 주변에서 이루어지거나 도로 근접된 생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지 많잖아요. 실제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자료보다 월등히 나쁜 쪽에서 생활들을 하고 있다고요. 정작 미세먼지가 많은 곳은 놔두고 차량 통행조차 없는 곳에서 관측한 예보를 믿은 채 대부분의 국민들은 안심하고 야외 생활을 해온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부가 못 쫓아가는 거예요. 진짜 체감하는 오염 정도에 대한 대안들을 가져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럼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일반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미세먼지 예보가 도로 주변 미세먼지 수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이 도로 옆을 자주 통행하거나 도로 옆 인도에서 생업을 하는 이들은 미세먼지에 심각하게 노출된 채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도로 옆에서 장사한 지 올해로 10년이 훌쩍 넘은 한경우 씨. 항상 숨막히게 하는 미세먼지는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내로가 많지만 날라오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미세먼지 탓에 건강은 심하게 나빠졌습니다. 눈이 지금 나빠져버리고 뭐 모든 것이 키까지 나빠지고 다 나빠진 거예요. 길거리 장사하는 데로부터 눈이 지금 안까지 가니까 뭐 농내장이라고. 그러나 손님들이 싫어할까 싶어 마스크는 쓰지 않습니다. 그거 쓰고 그냥 장사하기도 그렇고 아예 안 쓰죠. 그런데 그냥 차 다니고 차 공에다가 모든 것이 전부 그래도 벌어먹고 살라니 갈 수 없는 거지 뭐. 도로 주변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이미 몸으로 미세먼지의 습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도로 바로 옆 인도에서 장사한 지 올해로 6년째인 이강심 씨. 아래가 많이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있는 날과 없는 날은 차이가.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몸으로 느끼지만 별 도리가 없습니다. 애들 학교도 보내고 해야 되니까 생계를 위해서 장사를 해야 돼요. 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는 입자 크기에 따라 명칭이 세분화됩니다. PM10이라고 정의를 먼지의 직경이 10마이크로메타보다 작은 것들을 미세먼지라고 정의를 했고요. 초미세먼지는 직경이 2.5마이크로메타 이하짜리로 정의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도 유해하지만 특히 초미세먼지는 입자가 더 작아 인체에 더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치명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초미세먼지는 우리
신체 장기, 조직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먼지다. 더 작은 미세먼지들은 심혈관계, 순환계통으로 더 침투해 들어간다. 거기에서 동맥경화나 혈전증을 일으킬 수 있다. 흔히 미세먼지를 황사와 헷갈리지만 황사는 대부분 흙먼지인 반면 미세먼지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가 연소되면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미세먼지에 중국이 미치는 영향은 30% 선에 불과하다고 분석합니다. 지금 중국 탓을 하게 되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한 3분의 1 정도로 보셔야 되고요. 환경부는 국내 미세먼지의 최대 70%는 국내 자체에서 생성된다고 밝혔고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의 40%가 디젤차에서 배출된다고 집계했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화석연료인 석유를 쓰는데 휘발유를 쓰는 가솔린차보다 경유를 쓰는 디젤차가 압도적으로 더 많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걸까요? 연료의 특성이 완전히 틀리다는 것이죠. 원래 디젤 자체는, 경유 자체는 지저분한 연료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연소를 시킬 때 제대로 연소를 시키고 또 나오는 배기가스를 잘 걸러줘야 되는데 그 걸러주는 장치나 또는 연소 특성이 잘못되게 되면 바로 그대로 뿜어져 나오는 것이 가솔린 차에 비해서 훨씬 더 악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체 자동차 가운데 30%가 채 되지 않던 디젤 차는 지난해 사상 최초로 40%를 돌파했습니다. 국내에서 도로에 다니는 차 10대 가운데 4대는 디젤 차인 셈. 최근 도심 미세먼지 농도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유럽을 벗어나서 가장 디젤 차가 활성화된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폭스바겐 사태 같은 게 터질 경우에는 선진국에서는 도리어 이 매출이 줄었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각종 할인 정책을 피다 보니까 차가 부족해지는 현상,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현상입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상황이 이토록 심각한데도 그리고 발생 원인이 이렇게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처가 너무나 미온적이라고 지적합니다. 가장 큰 오염 원인 자동차 운행을 통제해야 됩니다. 그것이 단기적인 가장 효과적인 대책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올림픽이나 그런 스포츠 행사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 했었던 홀짝제도, 차량 홀짝제도입니다. 이미 그것은 효과가 입증이 됐어요. 프랑스 파리나 중국의 베이징 같은 곳에서도 단기적인 그런 조치를 취해서 효과를 봤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인식 변화를 기대하기엔 상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냉정합니다. 일생 동안에 4대나 5대 중에 차를 구입하는데 사실 연비라든지 경제성 여러 가지를 보고 구입을 하지 친환경차라고 구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친환경차로 점차 대체될 수 있게끔 종합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치명적 해악이 해외에서 속속 입증되는 가운데 최근 연대의대 예방의학과 김창수 교수팀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수록 공황장애나 우울증 환자가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국내 최초로 확인한 겁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수록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으로 입원하거나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가 한 10%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가 뇌에는 더 치명적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혈관을 통해서 뇌로 들어갈 수가 있고 후각신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사이즈가 작은 미세먼지가 인체에는 더 영향이 좋지 않고 특히 정신과적인 질환이나 뇌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사이즈가 적은 물질일수록 더 많이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미세먼지를 오랜 기간 마시면 치매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미세먼지가 높은 지역에 사는 주민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사는 주민보다 MRI에서 나타나는 뇌내 피질의 두께가 상당히 얇아지는 현상을 관찰하였습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인지 기능이 떨어지거나 혹은 치매에 이르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당뇨나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미세먼지를 마시면 증상이 더욱 악화되며 미세먼지는 자살률까지 높인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20년 넘게 미세먼지 유해성 연구에 집중한 이대 의대 예방의학과 하은희 교수. 미세먼지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공격한다고 설명합니다. 2006년부터 국내 산모 1,75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임신 때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태아의 머리둘레와 키가 줄어드는 충격적인 결과를 국내 처음으로 확인한 겁니다. 미세먼지가 이제 10마이크로 증가할 때마다 태아 성장, 즉 양쪽 머리뼈 길이가 0.16에서 0.18cm 정도 감소하였고, 또 대퇴 길이, 신장과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 대퇴 길이가 0.06에서 0.08cm 감소한 것으로. 이뿐만이 아닙니다. 태아나 신생아 때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죽을 때까지 계속 나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생애 초기에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면은 나중에 생애 전체 끝날 때까지 정상인에 비해서 폐 기능이 감소한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산모가 숨 쉬면서 부지불식간에 미세먼지에 노출된 태아는 출생 후 죽을 때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입증된 만큼 미세먼지의 기준도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앞으로 미세먼지의 이제 그 건강 영향이나 기준을 잡을 때, 그러니까 보통 사람 어른을 기준을 잡는 게 아니라 이런 민감 집단인 태아를 근거로 해서 그 기준을 잡아야 한다. 현재 우리가 기준이 50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 세제곱인데 WHO나 유럽과 같이 그 기준을 더 낮춰서 민간군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말인 23일 우리나라에서 사상 최초로 미세먼지 경보가 대구에서 발령됐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는 고양과 김포 등 수도권에도 엄습해 역시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날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라는 베이징과 맞먹는 수준. 정부와 지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유일한 정책은요, 그 일부 시민들이 신청한 문자 서비스,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쁨 상태로 미세먼지 오염 상태가 지속되는데 그걸 문자로 알려준다고 숨을 쉬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오염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국민들한테 그것만 알려주고 그냥 자기네가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미세먼지는 중국 탓만 해서도 안 되고 예보만 믿어서도 안 되는 바로 우리 코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정부가 그리고 국민 모두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합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